마른 기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새벽이었다. 박지민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다 결국 부스스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뿌연 회색빛이었다. 서울의 새벽은 언제나 그랬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희미한 소음과 그 소음마저 삼켜버릴 듯한 깊은 고요함이 공존하는 시간. 그녀는 협탁 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액정에는 수신된 메시지 알리 있었다. 다니엘 한.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지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이 잿빛 도시에서 유일하게 색깔을 가진 존재, 그녀의 삶에 예고 없이 나타난 무지개 같은 사람이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지민 씨. 홍콩은 벌써부터 햇살이 뜨겁네요. 당신이 있는 서울의 아침은 어떤가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의 다정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민은 침대에 걸터앉아 답장을 보냈다. 여긴 아직 새벽이에요, 다니엘 씨. 당신 덕분에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할 것 같아요. 손가락이 자판 위를 스치는 감촉이 간지러웠다. 32세의 중학교 국어교사 박지민. 그녀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특별한 파문 없이 평온했지만 때로는 그 단조로움이 숨막히게 다가왔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보람찼지만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밀려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가정을 꾸렸고 명절마다 마주하는 친척들의 좋은 사람 없니? 라는 질문은 이제 지겨움을 넘어선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외국어 학습 앱 글로벌 챗메이트에서 다니엘 한을 만났다. 자신을 홍콩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금융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한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대화로 지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그는 지민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 최근에 본 영화, 학교에서의 소소한 일상까지 그는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따뜻한 공감을 보냈다. 지민 씨의 글을 읽는 것 같아요. 섬세하고 깊이가 느껴져요. 그의 칭찬은 지민의 자존감을 어루만졌고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일깨웠다. 두 사람은 매일 밤낮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시차를 넘어 짧은 음성 통화를 하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다정했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였지만 지민은 그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지민에게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정서적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다. 곧 한국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때 꼭 지민 씨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하곤 해요. 다니엘의 말은 지민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와의 만남,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잿빛 일상에 다니엘은 분명한 희망의 빛깔을 드리우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민은 오랜 친구이자 동료 교사인 민경과 카페에 마주 앉았다. 민경은 지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그녀의 연애사에 대해서도 솔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 대체 정체가 뭐야? 사진이라도 본 적 있어? 민경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휘저으며 물었다. 지민은 잠시 머뭇거렸다. 다니엘은 자신의 사진을 몇 장 보내준 적이 있었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인상이었다. 배경은 대부분 홍콩의 야경이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다. 하지만 화상통화는 번번이 어긋났다. 중요한 회의 중이라거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사진은 봤지. 아주 멋있어. 지민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곧 한국에 온다고 했어. 그때 직접 만나기로 했고. 민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민아,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순진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뭘 믿고 그래? 신원 확인 같은 건 해봤어? 무슨 신원 확인까지?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다니엘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진심인데. 지민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민경의 의심이 불쾌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줄 알아? 제발 조심 좀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민경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민경의 말은 가시처럼 지민의 마음속에 박혔다.
다니엘을 믿고 싶었지만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지민의 불안감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다정하게 다가왔다. 지민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서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민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민경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다니엘은 절대로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얼마 후 지민의 생일이었다. 다니엘은 정확히 0시에 맞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기프티콘을 보내왔다. 지민이 평소 좋아한다고 말했던 브랜드의 향수였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그의 세심함에 지민은 감동했다. 그는 지민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에요. 다니엘 씨 덕분에. 지민 씨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니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지민은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심지어 가족과의 미묘한 갈등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다니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다. 그는 지민에게 완벽한 이상형 혹은 그 이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니엘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지민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평소와 다른 그의 불안한 말투에 지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다니엘 씨?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홍콩에서 후원하는 자선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 개인 명의로는 지금 바로 송금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혹시 지민 씨가 대신 30만 원만 먼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 바로 정산해서 보내드릴게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평소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지민이었고 어려운 아이를 돕는다는 다니엘의 말에 순간적으로 망설임이 사라졌다.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다. 알겠어요, 다니엘 씨. 바로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지민 씨.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송금을 마친 후 지민은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다니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좋은 일에 동참했다는 만족감이었다. 다음 날 다니엘은 약속대로 정확히 30만 원을 지민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는 지민 씨 덕분에 아이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지민은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졌다. 민경의 경고는 이미 잊힌 지 오래였다. 다니엘은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다니엘은 한국 출장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듯했다. 그는 지민에게 곧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지민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지민에게 다니엘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지민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부탁하기 정말 면목 없지만 지금 나한테 지민 씨밖에 없어요. 다니엘 씨, 무슨 일인데요? 제발 진정하고 말해봐요. 지민의 가슴이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사실은 제가 한국 지사 설립과 관련해서 진행하던 아주 중요한 투자 계약 건이 있었어요. 거의 성사 단계였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터졌어요.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제 모든 노력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미래까지도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2천만 원. 지민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니엘 씨,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민 씨.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정말 단기적으로만 필요한 돈이에요. 일주일 안에, 아니 사흘 안에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가서 당신 옆에 있을게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지민 씨. 그의 애원은 절절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가 보여준 다정함, 그리고 함께 꿈꿨던 미래. 지민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거액에 대한 부담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그를 외면할 수 없다는 연민과 그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자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다니엘이잖아.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밤새도록 지민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다음 날 아침 겸한 얼굴로 일어난 지민은 결국 부모님께는 친구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았던 적금을 해약했다. 손에 쥔 2천만 원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은행 앱을 열고 다니엘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지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송금 버튼을 눌렀다. 고마워요, 지민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송금 확인 메시지를 받은 다니엘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다. 그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며 곧 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거듭했다. 지민은 애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약속했던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다니엘에게서는 돈을 갚겠다는 연락이 없었다. 대신 그는 마무리해야 할 서류 작업이 조금 남았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출장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았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지민 씨, 나를 그렇게 못 믿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라며 오히려 서운함을 내비쳤다. 지민은 점점 초조해졌다. 다니엘과의 연락도 예전만큼 잦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에서는 예전의 다정함 대신 어딘지 모르게 건조하고 방어적인 느낌이 묻어났다. 지민은 밤마다 잠을 설쳤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갔고 학생들 앞에서도 예전처럼 밝게 웃을 수 없었다. 결국 지민은 민경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경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지만 이내 충격에 빠진 지민을 다독이며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지민아,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야. 일단 그놈이 보내준 정보들, 대화 내용 전부 다 챙겨서 경찰서부터 가보자. 민경의 단호한 말에 지민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두 사람은 그동안 다니엘과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 그가 보내준 사업 관련 자료, 송금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했다. 자료를 검토할수록 다니엘의 말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가 보내준 홍콩의 회사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고 그가 자랑했던 투자 프로젝트 역시 검색조차 되지 않았다. 지민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맹목적으로 그를 믿었는지 깨달으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지민은 민경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을 찾았다.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의 사무실에서 박정수 경위는 지민이의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지민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며 간간히 질문을 던졌다. 피해 금액이 총 2,030만 원. 다니엘 한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인적 사항은 전혀 모르시는 거고요? 네, 그가 보내준 사진과 직업, 그리고 홍콩에 산다는 것 외에는. 지민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박경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지민 씨,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안타깝지만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다니엘 한이라는 인물은 가공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맨스 스캠. TV 뉴스에서나 보던 단어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지민은 현기증을 느꼈다. 박경희는 며칠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중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서는 지민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다니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니.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감정과 기억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박정수 경위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지민 씨,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다니엘 한이 사용한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고 IP 주소는 여러 해외 국가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보내준 사진 역시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인 특정 및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경위의 담담한 설명은 지민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다. 돈을 되찾는 것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엇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지민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니엘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러다 문득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익명의 게시판에는 지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가득했다. 나만 바보였던 게 아니구나. 그때 한 게시글이 지민의 눈에 들어왔다. 홍콩 금융 전문가 다니엘 한에게 사기당하신 분 찾습니다. 글쓴이는 지민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사진,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고 적고 있었다. 글쓴이의 아이디는 희망찾기였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보냈다. 저도 다니엘 한에게 당한 것 같아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며칠 뒤 지민은 약속 장소인 서울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희망찾기, 본명 이은주 씨를 만났다. 은주 씨는 40대 후반의 자영업자로 지민보다 더 큰 금액을 사기당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세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다. 은주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롭게 지내다 다니엘 한과 비슷한 인물에게 마음을 열었고 결국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잃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매일 밤낮으로 후회하고 자책했죠. 그런데 이렇게 지민 씨를 만나니 아주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은주 씨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지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과 수치심이 누군가와 함께 나누니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그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사기꾼 하선우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 지민은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경의 변함없는 지지, 그리고 은주 씨와의 연대는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작은 동아줄이 되어주었다. 지민은 학교에 사직서를 내려 했었다. 교단에 설 자신이 없었고 학생들을 마주할 면목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경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여기서 무너지면 그 사기꾼 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라며 그녀를 붙잡았다. 교장 선생님 역시 지민의 오랜 성실함을 믿는다며 휴가를 권유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따르고 걱정하는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 달이 흘렀다. 지민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은주 씨와 함께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작은 자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고 교정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창가에 서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던 지민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스마트폰 메신저 알림음이 울렸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황급히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교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했다. 진정한 인간적 유대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상처는 지민에게 아픔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를 가르쳐준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잿빛 세상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지만 그 너머로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빗줄기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박지민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그러나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